사상 최고의 증여세가 급증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, 맞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부동산 구매나 네. 본인들 부동산 구매, 뭐 여러 가지 뭐 보증금을 뭐 대준다든지 네. 뭐 이런 큰 자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아무래도 대출이 제한되면서 이제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출 자체가 제한이 됨으로써 부동산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부동산 가액 자체가 또 많이 상승되기도 했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을 사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그 대금 자체를 증여해 줌으로써 부동산을 사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던 거죠. 근데 지금은 요즘은 또 사실 부동산 경기가 그때 활발했던 때와는 다르게 많이 침체되어 있긴 합니다만 부동산 가액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또 추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낮아진 가액으로 부동산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증여가 활발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증여세 신고도 많아졌지만 네. 이제 증여세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세율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네. 차용증이 뭐 유행처럼 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차용증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. 차용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적정한 이자와 네. 실제 지급하게 된 거를 본다고 하셨어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이자 자체를 실제로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고, 그리고 그 주고받은 이자가 이자율이 적정한지,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, 그전에도 많이 언급은 해드렸지만, 이렇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데, 이게 이제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요. 말 그대로 이제 부채를 사후적으로도 관리를 한다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자금으로 이 차입금을 갚았는지가 중요한 거고, 이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뭐 소명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또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세무조사 가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집 사다가 세무조사 받게 되는 거네요. 그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고, 네. 차용증은 맞는 키가 아니다. 네. 그리고 관리도 매년 한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. 네.